저는 나이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원래 제가 길거리 음식 좋아하거든요. 뭐 튀김, 호떡, 뭐 오뎅 이런 거 그쵸, 좋아하는데 예전에는 그런 걸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지금은 호떡 이런 거 제가 그 뭐죠? 그 휴게소, 네네.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데서 사 먹으면 100% 설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못 먹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아무래도 내가 안 좋은 음식들도 많이 먹게 되고, 예를 들면 술이라던가, 그쵸. 이러면서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이제 잠이나 이런 것들도 아무래도 뭐 10대, 20대 때에 비하면 안 좋아지면서 이제 장 건강이 좀 안 좋아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술을 먹으면 설사를 한다거나 네. 아니면 찬 거나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설사를 한다거나 이런 증상들, 그리고 변을 보고 나서 잔변감 같은 게 좀 남아 있거나 이런 증상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장 건강이 이렇게 좋지 않구나, 그리고 몸이 잘 붓는다거나,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특별히 음식을 먹지도 않았는데 속이 계속 더부룩한 느낌이 있거나 가스찬 느낌이 있거나 이런 것들 역시 장 건강이 좋지 않은 증상들을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내 건강에 안 좋은 습관들을 계속 하시게 되면은 우리 장내 세균은 장내 세균 총이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세균들로 700조까지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랬는데 세균을 나누면 크게 우리 몸에 도움이 되는 유익균, 도움이 안 되는 유해균, 그다음에 중간적인 균이라고 해서 중립균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하는데, 안 좋은 생활 습관과 안 좋은 먹거리를 먹으면 유해균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요. 그리고 윤민아 원장님이 말씀하신 좋은 생활 습관을 가지고 하게 되면 유익균의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는 거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유익균의 대표 주자는 유산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쵸. 유해균의 대표 주자는 대장균, 그리고 중립균은 정말 가운데 있어서 유익균이 힘이 세면 여기 가서 붙어서 힘을 실어주고, 네. 유해균이 힘이 세면 유해균 쪽에 붙어서 힘을 실어주고, 이러다 보니까 장내 어떤 균들로 내 몸이 구성이 돼 있느냐에 따라서 몸 상태나 증상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비만 환자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 네. 비만 환자들을 장내 세균 검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유해균의 비율이, 왜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저는 물만 먹어도 살이 쪄요. 이런 분들이 있고, 저는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쪄요. 이런 그쵸.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을 샘플링을 해서 그 장내 세균 조사를 했을 때 물만 먹어도 살이 쪄요 하시는 분들은 소위 말해서 그 비만을 일으키는 그런 유발하는 세균인 퍼메큐티스균이 굉장히 높으신 거예요. 거의 한 90%까지 나오시는 분도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쪄요 하시는 분들은 비만을 억제하는 그런 세균인 박테로이드 대퇴세균이 그런 분도 한 90%까지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균들이 그러면 왜 이렇게 됐냐, 본인이 무엇을 먹느냐, 어떤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그렇게 바뀌는 거고, 이걸 마찬가지로 쥐에도 실험을 했을 때 비만인 쥐에서 아까 그 장내 세균을 뽑아서 마른 쥐한테 넣었더니 그 쥐가 살이 쪘어요. 이렇게도 바로 확인이 되는 이런 부분입니다. 전은주 원장님, 이분의 증상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역류성 식도염으로 진단을 받으셨으니까 기본적인 이제 증상이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가슴이 타는 듯한 그런 통증이 있다거나 아니면 신물이 올라온다거나 이런 이제 기본적인 식도염 증상이 있으신지 이제 이런 것들이 있으실 걸로 보이고요. 또 하나는 결국은 이 음식을 먹어서 이게 식도를 통해서 위를 통해서 소장을 통해서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데, 이게 역류한다는 건 위로 올라온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위식도 역류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호흡을 한다는 것도 코로 숨을 쉬어서 기도를 통해서 폐를 통해서 호흡을 하게 되는 건데요. 같이 역류하는 증상이 같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천식 환자들 같은 경우에 천식에서 잘 잡히지 않는 이런 천식 환자들이 위식도 역류를 가지고 있으신 경우가 한 50% 정도, 오히려 천식 환자들이 이제 이렇게 같이 증상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도 역시 지금 증상이 역류성 식도염이지만 이제 폐 쪽, 기관지 쪽에 최소한 기관지가 예민해져 있으시거나 아니면 천식기가 있으시거나 하셔서 폐 쪽으로 검사를 받아봐야 되는 이런 소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기관은 또 어떤 증상들로 나타날 수 있을까요? 네, 기본적으로 소화기가 쭉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쵸. 식도,
위, 소장, 대장 이렇게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위식도 역류 질환이 있으신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위에서 이제 상복부에서 이제 소화가 잘 되지 않는 증상들이 상복부 기능성 소화 장애가 있으실 가능성이 크고요. 마찬가지로 더 아래로 대장 쪽으로 내려가서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나 이렇게 그러니까 소화기 전반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소화가 잘 안 되면서 우리가 음식을 먹어도 소흡수가 잘 안 되는 이런 것들이 있고 이게 이제 논문으로도 보면 역류성 식도염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45% 정도 그리고 미란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은 한 43, 4% 정도에서 기능성 위장관 장애가 관찰이 된다. 이렇게 기능성 위장관 장애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소화불량 증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 정말 생각보다 많은 비중으로 위장 관계랑 기능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치료 방향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원장님, 만성적으로 관련 질환을 앓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이라면 한방 치료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보통 기본적으로는 한약과 침치료를 통해서 저희가 이거를 잡아가게 되는데요. 아까 앞에서 윤민아 원장님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허증인지 실증인지 뭐 식적에 의한 건지 이런 거에 따라서 진료를 받으시면 거기에 맞춰서 처방을 해서 치료를 받으시면 굉장히 많은 호전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걸 이제 그 경희대학교 비계내과실에서 2015년도에 이제 발표한 논문을 보면 위식도 질환에 이제 한약과 이제 환자분들한테 진료를 통해서 1:1 맞춤 처방이 나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침 치료를 같이 한 거죠.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는 담적이 주된 원인으로 보고 치료를 이제 했는데요. 이랬을 때 이제 그 내시경으로 어떻게 좋아지고 있는지 사진을 보면 보통은 그 위식도 역류가 일어나는 게 하복식도 관략근이 이완이 되면서 위에서 위산이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벌어져 있어요. 저 첫 번째 사진을 보면 좀 벌어져 있잖아요. 근데 치료가 중간 정도에 보면 그게 이제 많이 닫혀지는 모습이 보이면서 마지막 사진을 보면은 굉장히 많이 조여져 있는 모습이 보이시고 그러면 더 이상 역류가 되지 않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되면서 한약 치료가 또 좋다고 한의학 치료가 좋다고 할 수 있는 게 이러면서 동시에 기능성 소화불량 이분이 굉장히 소화가 잘 안 되시고 변 상태도 안 좋고 하셨는데 한약 치료, 침 치료를 받으시면서 그것까지 같이 좋아지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한약이라는 건 어디 하나에만 타겟을 줘서 뭐 식도에만 타겟해서 치료를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내 몸의 몸 상태를 전반적으로 보면서 치료를 하기 때문에 같이 좋아지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논문이었습니다.